문의 안팎 이렇게 들리는 말 때문에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야권 지도자 문안박인데 이렇게 불리는데 세 사람의 공동연대나 보조가 약간 균형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하태원 차장과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점심 샌드위치였길래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선 거죠? 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전격 방문한 뒤에 이루어진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동 지도부를 문안박 세 명의 공동 지도부를 꾸리자고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별로 이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고요. 오늘 문재인 대표가 서울시청으로 찾아가서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저 자리에서 어떤 박원순 시장의 전격적인 호응, 문안박 지도부에 나도 동참해서 야당의 승리를 위해 공헌하겠다. 이런 어떤 전폭적인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문재인 1인 체제였죠.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상황이 좀 안 좋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세 사람이 공동 지도 체제를 만들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성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동 체제가 되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자, 우선 그 공동 지도 체제, 네. 다시 말해 대표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건데요. 네. 이것이 우선은 당헌 당규상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부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표의 권한을 나눈다면 예를 들어 공천권, 그다음에 중요한 당무 운영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대표의 권한을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지도체제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걸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당헌 당규를 바꿔야만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의 권한을 떼어주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그 어떤 그 당헌 당규가 아닌 그 편법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만일에 저것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을 당내에서 제기한다면 상당히 법적으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비주류니까 반대쪽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니 최고위원들 같이 있는데 상의도 없이 이 지도체제를 바꾼다? 이건 독단적인 것 아니냐. 용납 못하겠다. 내일 금요일이죠. 공개 최고회의 열리는데 그때 사과를 요구하겠다. 뭐 강하게 반발했네요. 그 만일에 아까 얘기한 지도체제 변경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표가 사퇴를 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비대위원을 예를 들어 3인으로 해서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구성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현재 그 엄연히 당원과 국민들에서 선출된 최고위원회의라는 지도체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운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이종걸 원내대표도 뭐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문병호 의원도 아주 언짢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옹졸한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미리 좀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배워온 정치적 그 협상의 룰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제 그 문 대표님의 제안을 보고 저도 이제 정념에 떨어졌어요. 저 한마디 굉장히 함축성을 많이 주는 얘기인데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만큼 문 대표에게 실망했다는 거고 문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독단적이냐. 여당에 대해서 저렇게 막 독단적이고 독재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더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질타가 담겨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서울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를 향해 젊은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나 본데요. 저런 저 밝은 장면과 부글부글 끓는 그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반응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제가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주류 측에서 가장 반발하고 좀 기분 나빠했던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당신들 나 흔드는 게 공천권 달라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어제 문재인 대표가 내놨거든요.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뭐 솔직한 고백이고 당내에는 단합을 명분으로 저를 흔드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단합을 명분으로 나를 흔드는데 실제는 공천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상원 의원 어떤가요?
아니, 저 말에는 일면에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비주류 의원들이 굉장히 그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당신이 독단적으로 당신 입맛에 맞는 친노들로 꽂아놓고 우리들을 비민주적으로 거세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과 반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승용 최고는 뭐 공천 때문에 아니라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공천 때문에라는 게 맞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비주류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문 네. 대표 자신이 이러한 무리수를 더가면서 어떤 그 절차에 어긋나가면서 독선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대표직 유지를 끝까지 편법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저렇게 네. 어떤 다른 주자들까지 끼워 넣어서 하려는 것 역시도 문 대표 자신도 공천권을 끝까지 쥐고 가서 네. 본인의 대권에서 유리한 그 고지로 점령하고 나서 대권 주자로 직행하겠다. 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현실이라 저는 네. 이 부분을 서로 숨길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맡게 된 것, 그 동대 교수 출신 조은 씨인데 오늘 좀 의견을 내놓긴 했습니다. 저렇게 비주류에서 반발하는 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긴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 끝에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자신을 두고 살생부다 또 저승타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유쾌하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비밀 정원의 일부를 개장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듣기에는 더 무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밀 정원의 일부를 개장하는 역할을 하겠다. 자, 그 비밀의 순간, 그 공천 심사, 누구를 공천 주고 누구를 떨어뜨릴지 그 과정을 일부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도 체제도 정해질 것이고 공천을 위한 뜨거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선택 남아 있습니다.